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준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988년에 있었던 프랑스 대선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패러다임과 이해가 달라지고 있다는 랑시에르의 시각을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계속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46쪽입니다. 이 의고적인 것의 회귀. 최악의 약속은 그렇게 정치적인 것의 종언의 공간을 변형하고 그 공간을 그 기원의 전설적 풍경으로 옮기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권력을 다른 편으로, 즉 사람들이 권력의 장래라고 생각하는 생산적 에너지들의 순수 역량 쪽으로 이끌기는커녕 권력에 서행하는 신화적 토대인 현자의 권위 쪽으로 이끌고 간다. 행정수행 평가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고 싶었던 도전자에게 대통령 출신 후보는 간단히 대답했다. 이를 밀어붙이는데 서툴기는 우리 모두 매 한 가지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것 앞에서는, 즉 여하한 일에 착수하기 위해 앞서 떼어 놓아야 하는 사전 조건인 내분의 위협 앞에서는 동등하지 않다고. 이 위협에 맞서 권력은 자연히 우리 제5공화국 헌법 정신이 최고의 덕, 제1미덕으로 인정하는 권위의 편에 긍정된다. 권위는 법과 권력 행사 이전의 덕이며 티투스 리비우스가 우리에게 그리스인 에반드로스의 덕이라고 말했던 그것이다. 에반드로스는 헤르메스의 아들이며 트로이아인인 아이네이아스의 자손들이 로마를 창건하기 이전에 라틴 지역의 티베르 강 연안에 살았다. 티투스 리비우스가 우리에게 말하길 에반드로스는 즉 휘장과 명령을 강제하는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 인물의 인정된 위엄을 통해서 목자들을 복종하게 만들었다. 티투스 리비우스는 우리에게 곧바로 이 권위의 근거를 제시한다. 에반드로스는 베넬라비스 미라쿨로 리터라룸이었다. 그는 문자, 말해지고 쓰여지는 것, 문자들로 공표되고 해석되는 것, 경이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랑시에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어떻게 프랑스를 이끌 것인가 말하지 않는 최악의 약속은 의고적인 것을 회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고적인 것이란 고전적인 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모방하고 따라가는 것,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 고대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행했던 수사를 가지고 와서 정치에 이용하고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력과 역량을 강조하는 젊은 후보자에게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는 우리의 가치는 제5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헌법 정신이며 그것이 우리 사회를 이루는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정치의 어떤 나라의 일을 통해서 이것저것 추진하고 이끌어가는 것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툴 수밖에 없다. 어떤 존재가 더 권위가 있나? 이런 논제로 화제를 전환시켰다는 얘기예요. 랑시에르는 이렇게 권위에 관해서 말하게 되는 걸 에반드로스의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반드로스는 이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의 창시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46쪽에 있는 중요한 라틴어 문구는 읽지 않고 넘어갔었네요. 아래쪽 세 번째 줄을 보면요. 에반드로스는 옥토리타테 마기스 퀴엄 임페리오 라는 말인데요. 에반드로스는 어떤 정부나 황제보다도 더 권위 있는 자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행정력보다는 무엇이 더 우선된다? 그 사람의 권위를 더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반드로스는 무엇을 통해서 이 권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글자로, 문자로 표현했기 때문이랍니다. 베네라빌리스 미라클로 리터라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문자의 기적, 경이로운 기적의 문자 등등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신화에서 에반드로스는 저 헤르메스의 아들이잖아요. 헤르메스는 제우스 혹은 주피터의 메시지, 문자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반드로스는 이렇게 문자를, 말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권위와 문자의 첫 번째 관계다. 옥터는 메시지의 전문가다. 그는 세계의 소음 속에서 의미를 식별할 줄 아는 자이다. 신들의 전련과 예언가 사이에 난 아들인 에반드로스는 그 명백한 모델이라 하겠다. 목동들이 강변에서 소도둑과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따지며 싸우는 소음 속에서 에반드로스는 신의 현존, 곧 소도둑으로 가장한 헤라클레스 신의 현존을 구별해낼 줄 안다. 에반드로스는 신의 메시지를 알아듣고는 그 싸움을 진정시킨다. 문자들의 기적. 바로 저 에반드로스가 문자와 권위가 처음으로 결합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담론들, 많은 소음들, 많은 이야기들, 많은 정보들, 많은 소식들의 그 소음 속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해주고 구분해 줄 아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에반드로스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대요. 목동들이 소도둑과 살인자가 누군가라고 찾고 있을 때 에반드로스는 그 속에서 저 소도둑이 헤라클레스였구나, 이걸 분별해주는 사람이었대요.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많은 담론들과 정보들이 정말 홍수처럼 넘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이며 어떤 것이 가짜인지 저 담론들 속에서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알려주는 사람, 그게 진짜 권위가 있는 거고, 그걸 문자의 기적이라고 랑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대선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저 언론 속에서 참된 지도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고요. 보다 더 나은 삶을, 보다 더 풍족한 삶, 나의 노력이 배신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쏟아지는 경제적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이 참된 정보인지, 내가 믿을 만한 정보인지 알려고 급급합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겠죠. 철학 혹은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주는 강의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있고요. 단체들이 있고요. 사이트가 있고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좋은 강의고 동영상이고 자료인지 여러분들 그거 알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분별하고 구별해낼 줄 아는 능력, 아는 기적이 문자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기적은 틀림없이 존속한다. 그 기적을 약속의 게임에 몰아넣고 대통령 후보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만들기를 원했던 자들에게 미트랑은 대답하지 않는 법을 알았다. 그는 쓰기를 더 좋아했다. 그것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다. 명민한 사람들은 곧바로 냉소지으며 말했다. 편지가 그렇게 두꺼우니 받는 이들 중에 누가 그것을 읽겠는가? 명민한 사람들, 곧 종이에 적힌 단어들은 현실 앞에서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소박함이란. 하지만 대답은 명백하다.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편지가 어찌 되었든 서명되었고 붙여졌다는 것이다. 나는 그렇다고 해서 편지의 저자를 고취할 수 있었던
민주주의적 교수법의 의미를 평가절하한다거나 주의 깊은 독자들을 촉발할 수 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선택하려는 욕망, 그리고 시민으로서 지닌 의무와 책임감을 평가절하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 야심 많은 정력가에 맞서 대통령 필자는 다른 힘을, 미라클룸 리터라룸을 할 수 있는 존재, 옥토가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보통 사람들은 말의 기적, 문자의 기적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과보다는 문과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만이 명백하고 직업 같은 걸 갖더라도 그쪽이 더 분명하게 많이 있죠. 박사가 되었어도 이미 연구를 할 때 보면요, 이과 쪽에서는 국가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도 많아요. 그런데 문과는 별로 없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금액도 얼마 되지 않기도 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 사이에는 이런 문자의 기적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트랑실은요, 말로써 무엇을 약속하거나 공언하는 것을 멈추고 그쳤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했냐? 프랑스 국민들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많은 사람들이,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무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길게 쓰면 누가 보겠느냐?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감동해서 감흥해서 당신을 찍어주겠느냐? 특히 편지 내용이 길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편지 내용을 볼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랑시에르가 보기에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재선에 승리했어요. 이건 프랑스 시민들이나 명민한 사람들이 어리석다, 교육이 잘못됐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들의 사유가 어리석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점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저 미테랑 후보는 기존의 언론과 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접근했다고 이야기하죠? 네, 정책과 이념이 아닌 권위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것도 문자가 가진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본인이 가졌다는 것을, 그걸 국민들에게 어필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의고적인 것으로의 회귀가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 문자의 권위가 가져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정치 상황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다음 시간에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어려운 책 좋아요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